이론밖에 모르는 한국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어? 여기 호주에서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의 사막에서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문가로서 관리 감독과 평가를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인 책임자를 만나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한국 스마트팜의 비밀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 루이스예요. 호주 정부에서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호주 농업부에서 제가 오지 한복판에 있는 스마트팜에 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보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사막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사막이 아니라 아웃백이요. 가시덤불과 후회밖에 자라지 않는 그 빨간 불모지 말이에요. 10년이었어요. 농업 컨설턴트로 일한 지 말이죠. 10년 동안 농장을 돌아다니고 흙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온갖 농업 기술들을 다 봤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있는 것들도 너무 비싸거나 복잡해서 진짜 농부들이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배추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배추요. 제가 아는 채소 중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놈이었죠. 적절한 흙, 적절한 물, 적절한 날씨가 필요했거든요. 아웃백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위 위에서 달걀을 익힐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열기와 기본적으로 빨간 먼지나 다름없는 흙만 있었죠. 사무실 창문으로 걸어가서 멜버른의 바쁜 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제 건물 아래에서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커피잔과 서류 가방을 들고 인도를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예측 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게 좋았거든요. 평범하고 예측 가능하고 말이 되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들 말이에요. 중간에는 사막의 기적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소리내어 웃고 있었죠. 기적은 동화 속에나 나오는 거지 농업 보고서에 나올 게 아니었거든요. 과학은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기적은 측정할 수 없잖아요.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인 마가렛이었죠. 엠마 서류 읽어봤어? 읽어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간 낭비 같은데요. 위성 사진을 보니까 거기 생각보다 커다란 시설이 건설되어 있더라고. 정말 초록색으로.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마가렛은 별것 아닌 일로 흥분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오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크길래 눈에 그렇게 띄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총리실에서 연락이 올 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정치인들은 뭔가 아주 잘 되거나 아주 잘못될 때만 농업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작물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더 자세히 읽고 있었어요. 농장이 멜버른에서 400km 떨어져 있었어요. 빨간 흙과 관목지대를 지나는 텅 빈 도로로 400km였죠. 차가 고장나면 며칠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할 그런 곳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을 해낸 거라면 어떨까요? 모래와 실망 말고 정말 볼 게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현장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물병, 토양 검사 키트, 카메라, 공책, 그리고 제 행운의 펜까지요. 지난 10년 동안 모든 보고서를 쓸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펜이었어요. 더운 날씨와 추운 밤을 위한 옷도 챙겼죠. 사막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낮에는 사람을 익힐 수 있고 밤에는 얼릴 수 있는 곳이요. 모든 걸 은색 지프차에 싣고 있었어요. 오래된 차량이었지만 믿을만 했죠. 불평 한 번 없이 호주 전역의 농장들로 저를 데려다주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평소보다 더 멀리 데려다줄 예정이었어요. 아파트 문을 잠그면서 그 긴 빨간 길 끝에서 뭘 찾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또 다른 실패한 실험과 실망한 투자자들밖에 없겠죠.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 저를 놀라게 할 뭔가를 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12시간 후에는 사막을 향해 운전하고 있을 거였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 매일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그곳을 향해서 말이에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틀렸다는 걸 증명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죠. 녹슨 리본처럼 빨간 흙길이 제 앞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똑같아 보였거든요. 빨간 땅, 파란 하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요. 지프차가 텅 빈 고속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고 에어컨이 타오르는 태양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라디오가 1시간 전부터 방송국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GPS를 확인해 봤어요. 아직 100km나 더 가야 했어요. 차에 놓아둔 물병들이 더위 때문에 미지근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왜 이곳을 세상 끝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평선에 울타리가 나타났어요. 빨간 풍경 위에 그어진 은색 선처럼 보였죠. 가까워질수록 보였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울타리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보안시설이었어요. 강철 기둥의 위쪽으로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제 트럭이 다가가자 따라서 돌아가는 카메라들까지 있었어요. 작은 건물 그늘에서 2명의 경비원이 기다리고 있는 문 앞에 차를 세웠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한 명은 제 트럭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문 옆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농장이라기보다는 군사기지 같아 보였거든요. 창문을 내리자 사막의 열기가 제 얼굴을 때리는 게 느껴졌어요. 경비원이 손을 내밀며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호주농업부에서 온 엠마 루이스입니다. 공문서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시설 방문 허가를 받았어요. 경비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다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부 전문가는 내부 출입이 불가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막을 400km나 달려와서 문 앞에서 돌아가야 한다니요. 뭔가 따지려던 참에 자갈 위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 같았어요. 말을 할 때는 영어가 명확했지만 부드러운 억양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말했죠. 저는 박승호 박사입니다. 여기 연구 책임자예요. 경비원이 즉시 뒤로 물러났어요. 박사님이 제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기를 들어 몇 분 통화를 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 시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루이스 씨. 저를 따라오세요. 문이 기계적인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문을 통과하면서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빨간 사막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들과 도로들, 그리고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본 것에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돔들이 사막 바닥에서 거대한 비누방울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서 눈부시게 반짝이며 되돌려 보내고 있었죠. 투명한 벽 너머로 불가능한 걸 보고 있었어요. 싱그러운 초록색이요. 제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었죠. 박사님의 안내에 따라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열기가 벽처럼 달려들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그 유리 안에서 채소들이 완벽한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거든요. 두툼하고 건강한 잎을 가진 배추들이요. 거의 빛이 날 정도로 초록색인 상추들. 작은 등불처럼 매달려 있는 고추들까지. 박사님이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웃고 있었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걸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속삭이듯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물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 걸 배웠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호주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시설로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어요. 파이프들과 센서들, 컴퓨터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계속 변하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농장이라기보다는 우주 정거장 같아 보였어요. 물의 거의 전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돔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고 있어요. 밤에는 공기 중에서 물을 모으기도 하고요. 돔 안은 서늘하고 습기가 있었어요. 주변의 식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완벽한 농토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채소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거든요. 흙은 진갈색이었고 비옥했어요. 밖에 있던 빨간 먼지와는 전혀 달랐죠. 이건 그냥 농사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서 말했어요. 이런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배추를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식물들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채소들 사이를 걸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마른 진흙처럼 깨지는 걸 느꼈어요. 농업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제 눈앞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농업에 대해서 진짜로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게 아닐까요? 새벽이 되기 전에 알람이 저를 깨웠어요. 제가 머물고 있던 작은 방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스피커에서 한국어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박사님이 유리돔 하나를 향해 서둘러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뛰어가면서 소리쳤어요. 7번 돔에서 시스템 오류가 났어요.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물순환이 6시간 동안 멈췄거든요. 돔 안으로 들어가자 보이는 광경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해 보였던 배추들이 이제는 시든 꽃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거든요.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공기가 너무 뜨겁고 건조했어요. 마치 사마귀 안으로 몰래 들어올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기술자들이 파이프들과 컴퓨터 화면들을 확인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집중하고 있었죠. 박사님이 망가진 식물들 사이를 걸으면서 잎을 만져보고 줄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살릴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해봐야죠. 그가 말했어요. 그 다음 12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됐어요. 한국과 호주 직원들이 피곤함이나 휴식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연습한 팀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망가진 파이프를 고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양동이로 식물들에 직접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새 도와주고 있었어요. 물을 나르고 도구를 들어주면서 말이에요. 사막의 태양이 유리돔을 내리쳤어요. 5분 안 같은 기분이었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초록색 식물들을 죽이려고 하는 혹독한 환경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참여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같았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검은색 차 세대가 농장 입구에 서고 그 안에서 토마스 영이 내렸어요. 농업부에서 안면을 튼 사람이었죠.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팀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서류 가방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우리 돔 안으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걸어 들어왔어요. 시든 식물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효과도 없는 위험한 외국 기술이에요.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기 전에 이걸 중단해야 합니다. 가슴 속에서 화가 뜨거운 증기처럼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토마스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망가진 식물들을 보고는 최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료는 봤어요? 물어봤어요. 충분히 봤어요. 토마스가 손을 흔들며 무시하듯 대답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10년 동안 안전하게 살면서 상사들 말에 동의하고 충돌을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이 돔 안에 서서 이 식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더 이상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보지 못했어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어요. 하루 나쁜 날에 일어난 시스템 오류 하나만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국내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작동하는 물 재활용 시스템은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말아야 할 곳에서 채소를 키우는 토양 시스템도 보지 못했고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헌신도 보지 못했어요.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소리 말고는 도 많이 조용해졌어요. 토마스가 저를 마치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을 보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사님과 그의 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들 얼굴에서 고마워하는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한국 기술이나 호주 관료주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계속했어요. 음식이 자라지 말아야 할 곳에서 음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세상 어디든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토마스가 입을 열어 뭔가 따지려고 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끊고 나서는 당황스럽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총리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시설을 완전히 점검하겠대요.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요. 다음 주에요. 그날 저녁 7번 돔을 다시 걸어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식물들이 약간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듯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사막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뭔가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맞서 싸울 용기를 찾았던 거죠. 중요한 인물들이 방문하는 날이 왔어요. 사진 기자들과 경호원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농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헬리콥터들이 기계새처럼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사막 한복판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호주 총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빨간 풍경과 이상하게 대비되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왔죠. 기자팀들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악수와 미소를 모두 녹화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옆에 서서 공무원들이 유리돔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긴장됐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뤄낸 일들을 보여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총리가 첫 번째 돔 앞에서 멈춰 서서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어요. 안에서 자라고 있는 초록색 채소들을 보자 입이 살짝 벌어졌거든요. 한국 외교관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놀랍네요. 총리가 박사님과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키울 수 있나요? 박사님이 숫자들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여러 시스템들을 가리켜주고 있었어요. 물 재활용 파이프들, 태양광 패널들, 모든 식물을 추적하는 컴퓨터 모니터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상당수를 제가 답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한 사막농업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죠. 방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관계자들이 호주에서 반평생을 넘게 사신 이옥자 할머니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한국 외교관이 사막에서 기른 배추로 만든 김치를 맛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호주 총리는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어보더니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소박한 테이블에 앉아서 불가능한 땅에서 자란 채소들을 먹으며 놀라워하는 모습은 새삼스럽게 신기했어요. 점심 후에 총리와 외교관들이 세계 녹색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음식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과 이 기술을 나누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케냐, 모로코, 칠레 같은 곳들이 각자의 사막 농장을 갖게 될 거였어요. 루이스 씨와 박승호 박사님이 이 프로그램의 국제자문위원을 맡게 됩니다. 총리가 발표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요? 국제자문위원이요? 6개월 전에 바보 같은 이야기를 파헤치려고 사막으로 운전해온 그 여자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떠나고 사막이 다시 조용해지자 지역 가족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마을 농장을 걸어봤어요. 아이들이 채소밭 사이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새로운 농사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다른 곳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방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페이지들이 농장에서 지낸 몇 달 동안의 측정 결과들과 관찰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다른 걸 썼어요. 뭔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여기 왔다. 그렇게 썼어요. 대신 불가능이라는 건 그저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배웠다. 전화가 울렸어요. 농업부의 마가렛이었어요. 엠마, 국제 사막농업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맡아달라고 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어요. 창문 밖으로 달빛 아래 빛나고 있는 유리돔들을 바라봤어요. 그 돔들 안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말아야 할 곳에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저으며 6개월 전 제가 했던 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마가렛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케냐 어딘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스마트팜을 위해 땅을 파고 있었거든요. 모로코에서는 물 정화 시스템을 위한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칠레에서는 기술자들이 사막 공기에서 물을 뽑을 수 있는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곳마다 저 같은 누군가가 아마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거기 있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 장비들을 다시 한번 챙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끝나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일이 막 시작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였거든요. 농장에서 혼자 운전해 나오면서 100미러로 멀어져 가는 유리돔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멜버른으로 돌아가 부서에 제출할 보고서를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박사님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동하기로 했고요. 멀어지는 그 돔들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세상은 누군가가 용감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였어요. 메신저에 아프리카 연합에서 온 메시지가 떴어요. 27개국이 사막농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웃으며 엑셀을 밟았어요. 빨간 길이 제 앞으로 뻗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막에 정원을 심는 일을 도우러 가는 거였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